JD.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삼박콘덴서입니다. 일단, 아이디어는 좀 러프하게 먼저. IT 수요 회복, 수요가 언제까지 빠지진 않으니까 수요가 회복을 한다면 MLCC가 분명히 가능할 거다라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부 자체가 전장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MLCC보다 단가가 훨씬 높고, 보통 단가가 한 10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엄청 높고 영업이익률도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높은 전장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고객사가 원래 LG전자하고 많이 관계가 좋았던 회사인데 현대모비스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뭐 테슬라도 여기 들어가고 있고 기사로도 떴지만 이제 고객사가 좀 유럽 쪽에도 들어가고 있어서 전기차 쪽으로 좀 많이 여러 가지 고객사랑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막 컨덴서는 콘덴서를 종합적으로 만드는 회사고요. 뭐 MLCC, DCLC, FC, 그리고 기타 뭐 DCC나 이런 게 있는데, 뭐 FC나 뭐 DCC 이쪽은 뭐 산업용, 뭐 발전용 이런 플랜트 뭐 이런 쪽에 있는 저희와 조금 동떨어진 애고, MLCC하고 DCC를 오늘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MLCC라는 거는 뭐 반도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세라믹으로 만들고요. 파인 세라믹이라는 그 세라믹 파우더가 있습니다. 그 파우더를 사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특정 공정, 뭐 소성이라든지 이것도 압착이라든지 그런 공정을 다 거쳐가지고 MLCC를 만들고, 요 MLCC가 이제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뢰성이나 그런 뭐 레퍼런스, 기존에 사용해 오던 뭐 장기간 사용해 오던 고객사 관계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죠. 네. 뭐 중국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고성능 전기차나 아니면 뭐 플래그십 이런 데들은 그런 걸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참고 삼아 뭐 유튜브도 올려놨고, 뭐 MLCC 이렇게 생겼다, 보드 같은 거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뭐 여기 좁쌀 같은 거 조그만한 거 많이 다 있고요. 얘네는 참고로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작고 고전압인 게 비싸요. 네, 큰 거는 싸고요. 큰 거는 단가가 보통 0.3원, 0.4원, 0점 단위입니다. 일단 MLC 지금 사업 현황을 잠깐 보면 이제 당사가 트레일링 기준으로 한 반수 50% 정도가 MLCC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 IT 기기 쪽 전자제품에 MLCC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 삼성전기와도 같이 주가 영향이 그쪽과 계속 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 지금 DCLC라고 해가지고 사업 보고서에는 DC 링크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DC 링크가 DCLC인데, DCLC라는 거는 MLCC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냥 전압이 높은 거, 내전압성이 있는 거. 그래서 전기차 입출력단에, 그러니까 차량 충전기를 꼽아서 전기를 받아 먹을 때 먼저 통과하는 애들의 이제 DCLC가 들어가는, 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MLCC도 전장용과 일반용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DCLC는 당연히 전장품이겠죠? 전장용이고, MLCC도 전장용으로 고전압과 내열성에 이제 특화된 제품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전기차의 OBC라는 제품에 탑재가 되고요. 이 OBC라는 거는 외부에서 충전기 AC 전원에서 배터리에 DC 전원으로 이제 컨버팅해서 충전하는데 컨트롤 해주는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컷패스터 수주도 했었고, DCLC 지금 어디로 나가느냐, 예전에 기사인데, 이게 DCLC는 지금 비스테크 테크놀로지스라고, 비테스코라고 이제 유럽 쪽 회사로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이 최근에 리포트들이 얼마나 DCLC를 강조하고 있는지 뭐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올해 1분기, 아니죠, 작년 4분기부터 이렇게 쭉쭉 늘어나가고 있고, 이게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참고 삼아서 이렇게 생겼고, 이런 컨트롤 박스가, OBC 컨트롤 박스가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차라면 모두 다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충전기에서 OBC 거쳐가지고 PRA 거쳐서 이제 충전하고 이런 시스템이 다 있고요. 제가 예전에 사진 찍어놓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막 컨덴서가 MLCC 회사지만 IT 하드웨어, 스마트폰이나 일반 태블릿 아니면 뭐 가전 이런 MLCC와는 다른 제품, 저는 다른 제품을 이제 힘을 주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도 지금 뭐 인포트먼트 시스템 이쪽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 뭐 다른 뭐 전자기기 뭐 터치 스크린도 막 늘어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MLCC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조금 여기에 있어서 힘을 주고 있는 건 저는 파워트레인 쪽을 주고 있는 거고, 인포트먼트 시스템에는 단가가 그렇게 비싼 MLCC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 고전압용을 쓸 필요는 없는 인포트먼트이기 때문에 단가에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파워트레인하고 인포트먼트 시스템하고 다른 제품이 들어가요, MLCC가.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MLCC가 이 인포트먼트도 계속 늘어나니까 약간 바닥에서 조금씩 더 깔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포트먼트 시스템. 우선 MLCC 업황인데요. 여기 있는 이 회사들 플레이어가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무라타, 그리고 TDK 이 두 회사가 거의 전장 쪽에서는 굉장히 갑인 회사들이고요. 뭐 다이오 유덴도 있고 야기오도 있는데 삼성전기가 이 조금 잘 나가다가 한 20%까지 가까이 가다가 올해 한 13%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나왔어요.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 업체들에서도 이미 엄청 전장 쪽을 힘을 주고 이렇게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25년까지 뭐 전기차 해가지고 파워트레인, 자동차, 뭐 보디니, 셰시니 전장 부품이 전자 제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MLCC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보고 있는 사마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파워트레인 쪽을 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MLC 전체로 보면 이제 시장이 계속 크는 성장 산업입니다. 분명한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기울기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전기차 침투율에 따라서 성장은 분명히 한다.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방향성은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 사막 콘텐츠가 그럼 지금 어떠냐? 과거에 보시면 2017년, 8년도에 그 무라타의 MLCC 좀 공급 이슈 때문에 MLCC 단가가 폭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가가 엄청나게 뛰면서 단가 플러스 이때 내부 이슈로는 대형 프로젝트가 2개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나게 튄 이 주가와 매출이 단순히 MLCC 가격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 MLCC와 대형 프로젝트가 겹친 하나의 큰 사이클이었다. 그러니까 P와 Q가 같이 그냥 확 올라버린 거죠. 그때의 사이클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MLCC 가격은 떨어지고 대형 프로젝트 물량도 어느 정도 조금 나가고 안정화가 되면서 물량은 좀 유지를 하더라도 단가 때문에라도 주가는 계속 안 좋았었죠. 근데 반해서 그래도 매출은 보시면 잘 유지를 했고 뭐 영업이익도 뭐 엄청 막 이렇게 한번 이럴 때 뭐 성과급 내는 데 있었지만 잘 유지를 했습니다. 뭐 다른 삼성 전기가 왔다 갔다 한 거에 비하면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죠. 조금 전장적으로 시프팅을 하고 있던 게 효과를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좀 안정화에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마컨대스하고 삼성전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기도 여기 2017년 8년도에 MLCC 가격이 오르면서 같이 이렇게 매출액도 오르고 같이 영업이익도 올랐는데 이때 한 피크를 찍고 이제 사마컨대스는 MLCC 정리에 따라 내려왔고 뭐 삼성전기는 뭐 보드 사업부도 있고 다른 뭐 가전 사업도 있고 사업부가 많으니까 좀 이후로는 MLCC 업황이 한참 있었던 19년 지나서 20년도 이후에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계속 같이 가서 그렇지.
그리고 사막 콘덴서 주요 이제 매출처는 LG전자 아크레이션이나 뭐 유럽에서도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장에만 이제 주로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하나 수정을 조금 했던 게 있는데 블로그니까 LG 쪽 매출이 한 60% 정도 된다라는 걸 어디서 보거나 듣고 일단은 써놨는데 그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60%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의 최대 비중이 그 정도였다라고 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의 최신화 없이 그냥 계속 써져 왔던 거고, 네, 리포트나 이런 데에. 지금 최근에 확인한 거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LG 쪽만 가진 않아요. 고객사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뭐 테슬라도 없었고, 뭐 모비스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어, 다음에 이제 점점 높아지는 걸 어차피 기대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는 많이 낮다. 한 반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LG 쪽이 뭐 작긴 작아도 이게 LG 마그나에서 뭐 다른 제품을 써가지고 내려갔다. 요런 케이스는 또 아니라 가지고 마그나에서 쓰는 거는 이제 사막 컨덴서에 MLCC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그나가 뭐 전장 사업부를 계속 늘리고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막 컨덴서도 소외를 받는 입장이다. 라고 뭐 시장도 어느 정도 뭐 기사도 많이 나왔고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연기가 됐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VS 사업부가 올해 2분기까지는 뭐 아직은 적자였는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죠. 얼마 전에 LG전자 실적도 거의 잠정 실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거의 가전사업부에 좀 캐리긴 했는데 VS 사업부도 뭐 예상대로 매출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서 이제 계속 더 올라가서 매출 총 연매출 뭐 10조까지 된다. 뭐 이렇게 목표치를 또 내부적으로 뭐 LG전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오면서 조금 요 LG전자랑 마그나랑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전 여기 15년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LG전자의 원래 LG전자 VS 사업부였습니다. 근데 그 LG전자 VS 사업부의 공장을 마그나가 들어오면서 마그나랑 합작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LG전자 사업 VS 사업부라는 거를 그냥 LG 마그나로 그냥 다 퉁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래 LG전자의 사업부였으니 쭉 갔다. 그리고 21년도에 마그나가 그냥 끼어 들어오면서 LG 마그나로 그냥 이름으로 쭉 그냥 새로운 법인으로 계속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장 10년 그게 다 LG 마그나 지금 들어있는 사업부입니다. LG 마그나가 이제 연결 실적에 이제 파워트레인으로 잡혀 있고요. 매출, 뭐 순이익은 적자인데 이제 다음 분기부터 흑자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뭐 몹이 다 이제 넓혀 쭉 올라갈 거다. 그렇게 됐습니다. 임포트먼트는 제가 이거는 이것도 많이 늘어날 거다. 제가 잘 읽었던 블로그 포동이네님 블로그라서 참고 삼아 올려놨고요. 그리고 현재와 지금 과거가 어떠냐 조금 다시 깊게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MLCC가 어차피 가동률 가지고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가동률 보시면 이때 17년, 18년도 있었을 때 거의 뭐 피크였죠. 거의 최대점 맥스치를 찍었고 뭐 90% 이상 하면서 거의 계단식으로 분기마다 매출이 쭉쭉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 MLCC 가격 플러스 프로젝트 합작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고 주가도 당연히 주가 한참 전부터 일찍이 올랐죠. 미리 알던 사람이 벌써 샀겠죠. 그리고 국내 가동률이 이제 쭉쭉 떨어지면서 뭐 주가도 미리 빠지고요. 한참 전에 미리 빠지고 가동률 떨어지고 19년도, 20년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20년, 21년도 잠깐 그 IT 붐 오면서 잠깐 또 반짝했다가 지금 또 거의 다 바닥으로 빠진 상황인데 2분기에 84% 가동률이 좀 올라왔습니다. 매출도 나쁘지 않았어요. 전 분기. 그래서 다음 분기도 좀 괜찮긴 할 것 같은데 비슷하거나 플랫할 것 같은데 문제는 4분기가 비수기라 일단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은 어느 정도 샜고 지금 판가를 일단 좀 보시면 MLC ASP가
17년도, 18년도 이렇게 쭉 올라온 거 보이죠. 이때가 한 키로당 한 320불, 30불 했대요. 350불, 30불 했다가 지금은 이게 한 280불, 9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장기 그래프고, 요거는 제가 이제 텔레에서 따온 수출 데이터인데, 조금씩 이제 월별 수출 데이터 MLCC도 조금씩 늘어나고, 이게 ASP가 물량 늘어나는 것보다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게, 전장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전체 MLCC ASP는 이제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물량을 수출을 하면 이제 전장품, 고스펙용 MLCC 비중이 조금씩 지금은 더 높아지고 있어서 전체 단가가 조금씩 더 좋아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수출 데이터나 전체 ASP 추이 이런 걸 보시면 과거와는 물량은 비슷한데 단가는 조금 더 높다거나 뭐 이런 상황도 심심찮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렸고, 지금 회사에서는 이 국내 가동률 자체를 이렇게 생산 능력을 이렇게 조금씩 이때 한참 피크 때 엄청 만들고 조금씩 이제 낮춰왔어요. 이게 공시상 이게 이렇게 낮춰지기는 한 건데 눈에 보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를 조금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이때 17년도, 18년도는 감소한 게 맞고요. 그리고 16년도 뭐 16년 아니 20년, 21년, 22년 거의 23년까지 거의 계속 플랫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플랫한 게 아니고 점점 플래그십 같은 그러니까 고성능의 MLCC가 고다층 그러니까 약간 그거랑 비슷합니다. MLB랑 비슷한데 스펙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안에 적층되는 레이어 수가 많아진대요. 그러면 같은 라인에 이게 개수 단위의 생산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100개를 아니 10만 개를 뽑냐, 20만 개를 뽑냐인데 똑같은 10만 개인데 레이어 수로 따지면 똑같은데 개수 따지면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하나의 제품에 레이어 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 제품의 개수는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설비 투자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계속 그냥 플랫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담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수 기준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동률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를 말씀드렸고, 뭐 제가 아까 과거 얘기 17년, 18년 하면서 엄청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아까 무라타가 이때부터 17년, 18년도에 전장 사업을 엄청 키운다고 일반용 MLCC를 엄청 이제 아예 설비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잘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때 아이폰 엄청 그 히트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모바일 잘 팔리고 이러는데 IT 잘 팔린다 이러는데 공급은 또 줄여버리니까 그때 이제 MLC 쇼티지가 온 거죠. MLC 가격이 열심히 이제 치솟고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주가 잘 받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막 가치가 이따 밑에 보시겠지만 막 PBR 막 거의 9.5배, 막 10배까지 갔는데 뭐 무슨 성장 어떤 IT 기업처럼 갔는데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 이때의 특수성이 좀 반영된 주가다. 제가 보는 목표가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이 과거의 성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때도 뭐 5G 스마트폰 나오고 자율주행 나오고 ADSA 뭐 적용되면서 MLCC가 엄청 많이 쓸 거다. 뭐 이런 이제 테마성 얘기들이 엄청 나온 거죠. 이게 이제 18년 12월 기사 제가 따온 건데 뭐 지금 봐서도 거의 뭐 같은 얘기로 엄청 띄었습니다. 일단 메인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어쨌든 가장 큰 건 LG의 전자로 들어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마그나 물량을 제일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마그나가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아마도 마찬가지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마다 이제 전자에서 하는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마그나는 사업부가
그 홈페이지 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부가 세 가지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모터 사업, 하나는 그냥 단순 조립이고요. 파워트레인 이쪽도 아까 말씀드린 OBC, ICCU 이런 거 부품들 받아서 전장품 구성하고 조립해서 이제 조립해가지고 이제 고객사 납품하는 거. 그리고 모터 쪽 이쪽도 미국에 지금 공장에 모터 짓고 막 이런다는 게 뭐냐면 얘네가 모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LG에서 LG전장이 모터는 못 만들고 모터는 사와서 그 모터와 배터리 사이에 전력을 주고받을 때 컨트롤하는 인버터를 만듭니다. 그 인버터에 들어가는 그 전장품을 만든다는 거고요. 그 사업부 세 가지를 이제 마그나에서 하고 있어요. 그 부품을 결국은 사오는 건데 어떨 때는 LG전자가 뭐 보드나 이런 거는 사급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LG 마그나에서 직접 그냥 발주내가지고 마그나 이름으로 그냥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뭐 큰 건 OBC가 나가는 거고, 네, 현대차형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뭐 현대차 쪽으로도 나가는 게 뭐 많이 있는데, 뭐 현대차에서 약간 주기성이 좀 있어요. 페이스리프트나 아니면 신규 차종이 생기거나, 신규 차종은 당연하겠죠. 신규 차종이나 페이스리프트가 되더라도 내부 전장품 구성이 바뀝니다. OBC 구성이 바뀌어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얘네들도 다품종 소량 생산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때그때 차종에 맞는 프로젝트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전장이 달라서 뭐 프로젝트 개발 단위가 좀 많이 쪼개져 있어요. 뭐 한 번 프로젝트 해가지고 막 10년간 생산해서 계속 쓰고 이런 케이스보다는 뭐 한 번 요즘 차가 페리하면 2년, 3년이면 막 업그레이드나 새로 뭐 페이스리프트 하고 풀체인지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주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그나가 지금 뭐 풀가동을 막 하고 있다. 그때 연휴에서도 엄청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주가 좀 보시면 또 밸류가 또 매력이 또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지금 캡처를 해온 건데 지금 주가도 보시면은 뭐 일봉이야 뭐 근데 주봉 마찬가지고 월봉도 보시면 이게 거의 역사적 최저점에 많이 가까워져 있어요. 뭐 최저는 뭐 이때이긴 하지만 또 거의 지금 최저 밸류 쪽에 많이 가까워져 있다 보시면 되고 이때 18년도가 8만 원까지 갔을 때고 그래서 지금 밸류 얘기도 좀 내려가면 같이 제가 해드릴 건데 오는 삼성전기랑 제 비교한 거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PBR이 지금 밴드가 거의 막 밑에 이렇게 막 오락가락합니다. 여기서 지금 더 떨어졌을 건데 좀 삼성전기는 좀 다른 사업부의 영향도 있어서 좀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3화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PBR로 보면 뭐 여기서 뭐 물론 더 지하실로 빠지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래서 리스크가 저희가 IT 전자제품 소요 부진이 뭐 계속 부진하다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빠진다 뭐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여기에 MLCC가 일단 전장을 뭐 제가 뭐 이제 아이디어로 하지만 일단 일반 MLCC도 물론 당연히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매출이 일반 MLCC가 더 큽니다. 네.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커플링이 분명히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더 하다 보니까 뭐 전장이 더 커가지고 분리가 될 때까지 이제 기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있으면 전장에 내년 정도면 이제 그쪽에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이게 매출 비중이 지금은 전장이 한 3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20% 후반대 정도인데 30%고 이게 뭐 40%, 50% 이제 올라온다. 반이 전장이다. 그러면 조금씩 멀티플이 바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수요 부진도 뭐 중국의 영향도 많이 있으니까 네. 뭐 텔레그램에 드렸는데 뭐 중국이 뭐 저기
소비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선지장님이 올려주셨던데 제가 감사히 저기 전달해서 드렸고 중국만 좀 더 이상 안 빠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쨌든 MLCC가 가동이 좀 가동률이 올라온 상황인 거는 어느 정도 다 아실 거고 네, 수요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계속 안 올라오니까 주가는 이미 바닥이라 다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더 안 빠지고 계속 삼성전기도 거의 뭐 올해 1분기부터 계속 그냥 옆으로만 기어왔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때는 없고, 이제 수요 돌아선다 싶으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도 그때 뭐 오른다. MLCC가 조금 더 빠르니까 얘네가 더 빠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MLCC 무라타 1등인 수주장고 또 거의 뭐 엄청 마이너스를 찍고 여기 끝에 보시면 조금 한 분기 이제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여기서 이제 진감률이 미분값이 이제 다시 올라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모르지만요. 그냥. 두 번째가 LG전자가 뭐 100%는 없으니까 이거 미래의 일이니까요. 이 MLC를 사막거를 꼭 쓸 거냐 이런 문제인데 일단 무라타나 TDK 같은 일본 업체들은 MLCC 단가가 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마거에 비해서. 뭐 삼성 전기도 일본 업체들과 단가가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하마가 좀 저렴을 해요. 그래서 LG전자가 기존의 사마거를 계속 써왔기도 하고 레퍼런스가 이미 보드로 나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갑자기 새로운 거를 쓴다. 그런 경우는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객사가 일부러 이거 써달라고 요구를 하던가 아니면 해외 고객사라면 가능합니다. 뭐 유럽의 자동차 회사나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부품을 본인 회사 뭐 본인 국적에서 만든 부품을 써달라 이런 거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뭐 예기치 못한 사마에 들어간 MLC가 들어간 제품에서 이슈가 터지는 거죠. 뭐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계속 잘 쓰고 있고 단가도 저렴한데 단가가 저렴한데 문제가 없으면 바꿀 이유가 없죠.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는 리스크지만 물론 관리를 이제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LG전자 예전에 뭐 경영진이 이제 LG 쪽에서 근무하시던 구매그룹장 하시던 분도 사장도 하셨고 지금은 좀 삼성전자 가전사업부 그룹장 하셨던 분이 이제 대표로 계시더라고요. 밸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 내려와 있고 여기 꼭대기에서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이제 이게 업황이 좀 턴하면 뭐 섹터 액션 나오고 그 뒤에 이제 EPS가 붙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훨씬 붙겠죠. 네, 그 가속도 붙는 거를 이제 점점 더 이제 내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러프하게 일단 추정을 영업이익을 한 건데 컨센서스 상 지금 나와 있는 OP는 거의 갱신 없이 이제 고정 성장률로 다 넣는 거더라고요. 네. 그 컨센서스 실제 얼마나 내려갈지 성장률을 그냥 컨티뉴하게 계속 이제 추정해가지고 약간 DCF처럼 그렇게 추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이 650억 해놓은 거는 컨센서스가 상향을 나오는 거를 염두를 어느 정도 해두고 이렇게 추정을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내년도에 나올 거 프로젝트들 이익이 붙고 뭐 물론 여기는 사막거를 쓴다는 전제하에 제가 여기 붙여놓은 거고요. 이 정도 이익이 됐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면 영업이익 POR로 보면 지금 대비 많이 올라갈 거다. 6만 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피어그룹은 삼성전기와의 밸류 차이니까 크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PBR 밸류를 본 이제 업황 최고점 PBR, 업황 최저점 제조업에서 많이 보니까요. 그거나 아니면 이익을 통한 이익 뭐 숫자는 틀릴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수준만 보시면 대략 6만 원 수준까지 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매매 이제 언제 살 거냐?
요게 문제인데, 뭐 이미 뭐 바닥부터 나는 같이 못 팔아서 좀 사 들어가기 시작할까라고 할 때가 이미 한 이제 온 거 같아요. 지금이 10월, 11월, 12월이 그 MLCC 재고 조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연간 물량을 좀 조정하는 기간이라 원래 계절적으로 비수기가 이제 4분기라서 실적이 나올 때가 이미 내년 이제 3분기라 어차피 계절적 비수기라는 거 시장도 이미 다 미리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4분기 때 한 12월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 이 사이에 이제 뭐 IT 기기 턴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온 상태이긴 할 건데, 그래서 이것도 뭐 빨리 사야 된다 그러지 않고 천천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 LG전자 서프라이즈도 나왔지만 지금 분기로 한 내년 그때 6월이니까 실제로 이익이 붙는 거는 내년 이제 3분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는 그 전에 오를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주가 오를 거 생각하면 올해 4분기와 1분기 걸쳐서 천천히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